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스스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어긋난 경험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런 애매한 갈등 뒤에는 심리 조작 기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우리 일상에서 계속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하죠. 당하는 쪽 입장에선 왜 자꾸 내가 틀린 것 같지? 하며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무심코 이런 기법을 써먹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사람이 쓰는 말투가 프로젝션 같은 심리 조작 기법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확실한 심리 방어막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타인을 다치게 하는 일도 예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10가지 심리 조작 기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 1.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내 판단이나 기억을 계속 부정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심리 조작이에요. 핵심은 교묘하게 내가 널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조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인이 넌 원래 사람들 앞에서 실수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계속 몰아가거나, 부모가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문제인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대처하거나 예방하려면 주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중요하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고립시킴으로써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또한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난 옳은 말만 하는데 라고 진심으로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죠. 특히 가족 간 가스라이팅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내 판단이나 기억을 흔들어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만든다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혹시 나도 이런 상황인가 싶다면 내가 정말 틀렸나? 라는 생각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변 시선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한 발 빼는 셈이니까요. Chapter 2. 조회책감 유도, guilt tripping. 종종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계속 바빴구나. 그럼 내가 연락하면 민폐겠지. 괜히 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같은 식으로 슬쩍 내 마음을 찔러 들어오는 경우 말이죠. 듣는 순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라고 부정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너무 소홀했나 하고 미안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건 직접 연락이 없어서 섭섭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상대의 죄책감을 건드려 내가 먼저 미안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친구끼리도 요즘 너 나 버린 거 아니야? 같은 말로 애둘러 표현하면 결국 듣는 쪽이 곤란해집니다. 네가 날 버렸다는 식이니까 죄책감을 자극하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내가 좀 신경 못 썼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감정적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할 때는 직접적으로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되묻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죄책감 유도 표현을 쓰고 있다면 솔직히 네가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보는 연습도 도움이 되겠죠. 결국 직접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내가 비참하니 네가 미안해라 하고 느끼게 하는 게 죄책감 유도의 핵심이니 아무리 의도가 없다고 해도 반복되면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hapter 3. 러브 폭격, love bombing.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기법은 러브 폭격이에요. 혹시 누가 갑자기 너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 처음 만나봐, 이번 주말 여행도 내가 전부 알아볼게 라며 칭찬과 선물을 몰아주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처음엔 로맨틱 코미디 속 주인공 느낌이라 정말 설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높은 텐션의 애정 공세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뚝 끊길 때 생기죠. 왜냐하면 이미 그 달콤함에 빠져버린 내가 다시 예전처럼 달콤한 표현을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레 이 정도 해줬으면 네가 내 말 좀 들어줘야지 라는 식으로 상대가 주도권을 쥐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러브 폭격은 과도한 연락이나 선물 공세로 상대를 행복감에 빠뜨렸다가 갑자기 관심을 끊어버려서 상대를 애타게 만드는 방식이죠. 결국 주도권은 폭격을 한 사람이 쥐게 되고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서 상대방 감정은 휘둘리기 쉽습니다. 물론 아무리 호의적이어도 전부 러브 폭격은 아니지만 우린 운명이야 라며 지나치게 빠르고 일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잠시 숨 고르고 이 관계가 정말 상호적인가 하고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Chapter 4. Silent Treatment. 네, 그 다음은 냉담 또는 무언의 처벌이라고도 불리는 Silent Treatment입니다. 톡으로 뭐해? 라고 보냈는데 읽심만 당하고 며칠째 답이 없다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혹은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나만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침묵 자체가 엄청난 권력 행사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차라리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무시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사과나 양보를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내가 널 무시하는 이유는 네가 문제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깔아두면 내가 더 미안해지고 먼저 손을 내밀 거라는 계산이죠. 반복되면 자꾸만 스스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하게 되니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만약 진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대화 시도는 하되 침묵을 전부 내 탓으로 돌려 자책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Chapter 5. Triangulation. 이어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동료 A와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상관없던 B가 너 A한테 왜 그랬어? 라며 편을 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둘이 해결해야 할 일을 갑자기 제3자가 끼어들면서 나는 그야말로 대련인도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A가 B에게 피해를 과장해 호소하면 난 억울하게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내 잘못이 없어도 괜히 미안함이 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둘이 풀어야 할 문제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편을 만들고 나를 고립시키는 전략이 삼각관계 만들기의 핵심이죠. 이런 걸 피하려면 갈등은 직접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괜히 세력 싸움으로 번지면 갈등이 더 복잡해지고 꼬이기만 하니까요. 아, 내가 어디선가 편가르기 당하고 있나 싶다면 이게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hapter 6. Projection. 그 다음으로는 투사를 살펴봅시다. 가끔 본인이 화가 났는데도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라고 상대를 탓하는 경우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본인이 예민하고 속이 뒤집힌 상태인데도 그걸 전부 상대에게 덮어씌우면서 네가 문제인 거야 라고 몰아가는 게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면 나는 내가 잘못했나? 라고 계속 자책하고 정작 상대는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내 불편함을 상대가 감당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는 자꾸 내가 예민하다고 믿게 되고 실제 문제는 그대로 은폐된 채 관계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상대방 탓인지 아니면 사실 내 안에 있던 건지 가끔씩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투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Chapter 7. 멀리해야 할 유형들. 자, 이제 남은 4가지 기법을 간단히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사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유형들이라 듣다 보면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돌아보게 될 겁니다. 먼저 책임 전가, 블레임 시프팅입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날려놓고도 네가 백업하라고 말 안 했잖아 라고 한다든지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 너도 늦게 일어났잖아. 난 당연히 늦을 수밖에 라고 탓하는 식이죠. 결국 자신의 실수를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난 잘못 없어 라고 강조하려는 건데 함께 일하거나 연애하면 항상 다른 사람만 피곤해집니다. 이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playing the victim는 자기 책임이 분명한데도 나도 상처 많았어 라고 감정 호소로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나무들을 발동하면 사람들은 쉽게 동정하게 되죠. 하지만 실은 주변의 선이나 공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식이라 사과나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벽치기, 스톤워링도 있어요. 말을 끊고 아 몰라 귀찮아 라면서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해도 그냥 방어벽을 세운 차에 소통을 가로막으니 그 관계는 해결이 어렵고 신뢰도 무너지기 쉬워요. 마지막 애정 철회, love withdrawal는 연인이 사소한 일로 틀어졌는데 갑자기 연락도 끊고 냉랭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하고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사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관계 전체가 냉랭해지고 대화도 끊기는 냉전 상태로 가기 쉽습니다. 결론, 알아야 지킨다. 보신 것처럼 이 11가지 심리 조작 기법은 우리 일상에 흔히 나타납니다. 만약 주변 누군가가 이런 방식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무심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는 걸 권장해요. 아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쉽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한두 번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진솔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오해를 풀어보려는 노력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예시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궁금한 주제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